안녕하세요. 기록형 인간 이찬영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록형 인간이 아니라 기록형 인간을 쓴 그런 책을 쓴 이찬영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책은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개 다 기록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기록에 대한 개인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디지털 기록으로 기록의 어떤 방향들을 좀 전환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팁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다루어 봤고요. 두 번째 책인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이라는 책은, 그 기록 관리의 여러 분야 중에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 그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기록과 또 아날로그 기록을 병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아날로그 기록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담은 책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케투라는 플래너를 같이 합본해서 그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도 또 기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개인 생산성을,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기록하면 달라지는 하루, 통제감, 통제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부서에 동일 직급의 두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치죠.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는 일은 두 사람이 대동소이한데 그 사람의 외양, 그러니까 얼굴 모습이나 그런 행동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A는 늘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씹은 얼굴을 하고 있고, 입에는 항상 불평불만을 머금고 있죠. 또 일이 많아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B는 사실 얼핏 봐도 A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늘 여유 있고 긍정적입니다. 얼굴은 샤방샤방 하고요. 퇴근 후에는 일을 벗어나서 가정과 개인 생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B는 마치 스트레스 청정 지역에 살고 있는 듯 해요. 이 A와 B의 차이는 무엇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A와 B의 차이를 통제감의 유무다라고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제감은 오늘 하루의 일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을 말하죠. 상황이 동일하다면 이 능력의 고저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의 다소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이미 자신의 일에 통제감을 상실해서 일에 끌려다니는 형국이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욕심 때문에 덥석 물었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허덕이기 일쑤죠. 결국 어떤 때는 큰 프로젝트를 펑크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폐를 끼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항상 일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요. 반면에 B는 자신의 일을 통제하며 일의 주인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은 늘 산뜻하고요. 또 업무의 일정과 양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오거나이즈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일정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계획한 시간 내에 결국 해냅니다.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A와 B 모두 말단 직원으로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A와 달리 B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소신 있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또
위임할 것은 위임하죠. 그러나 일단 또 맡은 것은 완성도 높게 일을 해냅니다. 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승자의 뇌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엇이든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뇌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출되고,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서 뇌의 보상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마약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고 소위 스트레스 해독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게 삶의 의욕을 부추긴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의 유유자적의 비밀은 바로 이런 통제감을 통해서 마약 성능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제가 그 사람의 혈관에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여유만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스스로 컨트롤할 것이고, 또 오늘 하루 만족스러운 승리를 일궜듯이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이런 믿음은 이제 인생의 선순환을 일으켜서요, 승리의 경험을 눈덩이처럼 증폭시켜 가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또 이기고 돈을 버는 사람이 또 벌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승자 효과, 위너스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통제감은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I can do it, 예, 나는 할 수 있다 와 같은 방법으로 통제감을 가질 수 있으면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나 이런 그 얄팍한 술수로 무장될 멘탈을 갖고 있다면 사실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감은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또 장시간 검증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서 장착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매일 하루 기록을 통해서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배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메타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스스로 서서히 이렇게 이제 통제감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통제감은 단단한 힘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감은 기록이라는 기제를 또 통해서만 배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잘 짜인 템플릿의 하루하루를 기록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신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기록이라는 선물이 가장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분야가 바로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를 포함한 하루 기록입니다. 기록하면 하루 삶이 산뜻해지고 풍성해지죠. 바로 기록하면 달라질 여러분들의 하루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